안녕하세요. 이레이저 조입니다. 저희 조는 영상 속 원하지 않는 물체 제거 AI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주제의 선정 배경과 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후에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인페인팅, ANA넷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핸드폰에는 삼성 오브젝트 이레이저라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기술은 사진에서 특정 객체를 지우는 기술입니다. 인생샷을 찍었는데 뒤에 모르는 분이 같이 찍혀서 내 SNS에는 올리기 곤란했던 그런 상황 종종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원치 않는 객체를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삼성 오브젝트 이레이저 기술에서 착안하여 영상에서도 불필요한 객체를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컨퍼런스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사진의 차이점은 이미지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이미지 그 자체인 반면에 영상은 여러 개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브젝트 이레이저 기술을 이용할 때 사진과 달리 영상은 영상을 이루는 모든 이미지, 즉 모든 프레임에 수시로 객체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일일이 모든 프레임에 객체를 지정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첫 번째 프레임에서 지정한 바운딩 박스만으로 영상 내 모든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내에 있는 특정 객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술이 바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VINet의 인풋으로 비디오 프레임마다의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샵마스크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샵마스크는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지우고자 하는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면 해당 템플릿과 유사한 영역을 인풋 비디오에서 찾아나갑니다. 즉 템플릿의 피처맵과 인풋 비디오의 피처맵 간 뎁스와이즈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각 셀마다 시밀라리티를 인코딩한 ROW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의 브랜치에서 각각 세그멘테이션과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샵마스크의 경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이 코코, 이미지넷, 유튜브 VOS로 오브젝트 트래킹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물체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까지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상에서 물체를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물체와 연관된 그림자도 지우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섀도우 역시 마스크로 생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브젝트와 섀도우가 함께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소바 데이터셋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해당 데이터셋은 인스턴스마다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바 데이터셋은 인스턴스 섀도우 디텍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오픈되어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소바 데이터셋의 데이터 구조와 샵마스크에서 사용한 코코 데이터셋 구조가 매우 유사하였고 소바 데이터셋을 만든 저자가 PY 소바 툴스라는 파이썬 API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 인스턴스마다 물체와 그림자가 연관된 마스크를 생성하여 이를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소바 데이터를 적용하기 전에는 섀도우 디텍션을 잘 하지 못하였으나 소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한 결과 섀도우를 디텍트하며 오브젝트 트래킹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비디오 인페인팅입니다. 비디오 인페인팅에는 크게 VINet, 플로우넷 2.0 총 2가지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델 설명에 앞서 먼저 비디오 인페인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인페인팅이란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프레임 내에 비워져 있는 부분을 실제 비디오의 컨텍스트를 따르는 원하는 형태의 픽셀들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때 가운데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특정 객체를 지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멍을 메꾸기 위해 비디오 인페인팅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딥비디오 인페인팅이라고 하는 2019년 CVPR에 나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컨브 LSTM 구조를 통해 빠른 비디오 인페인팅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구조가 딥비디오 인페인팅에서 제안하는 VI넷의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VI넷의 경우 인풋을 두 가지의 형태로 받아 각각으로 객체가 제거된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3프레임을 단위로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객체를 지은 프레임을 생성하는 소스 프레임, 현재 프레임만을 가지고 객체가 제거된 프레임을 생성하는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VI넷은 옵티컬 플로우라고 하는 이미지의 픽셀 값의 변화, 즉 그레디언트를 이용하여 과거 및 미래의 프레임들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우 짧은 시간 간격, 즉 매우 인접한 프레임들 간에는 광원의 위치 및 밝기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곳에서 관찰한 이미지에서 물체의 특정 부분의 밝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 옵티컬 플로우입니다. 이때 피처맵의 경우 PWC넷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하여 플로우를 구현하였으며 본래 이미지 크기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에 해당하는 다운샘플링된 피처맵에 적용하였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경우 플로우넷 2.0을 적용하여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였습니다. 플로우넷 2.0의 경우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사용하였고 대략적인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플로우넷 2.0은 비디오 인페인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활용만 하였기 때문에 보다 깊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스 스트림과 레퍼런스 스트림에서 생성한 아웃풋을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각 과정에서 생성한 아웃풋 프레임을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형태로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아웃풋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며 이미지 프레임을 잘 복원하기 위한 리컨스트럭션 로스, PWC넷을 학습하기 위한 플로우 로스, 이전 프레임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학습하기 위한 와핑 로스가 있습니다. VI넷을 이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동영상에 존재하는 그림자까지 포착하여 적절하게 인페인팅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A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AA넷이라 부르기로 한 네트워크는 비교적 최신인 2021년 4월 CVPR에 발표된 Motion Representations for Articulated Animation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연구는 한 장의 소스 이미지와 한 개의 드라이빙 비디오를 통해서 소스 이미지의 객체에 드라이빙 비디오 내 객체의 행동과 동일한 동작을 부여합니다. 해당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에 샵마스크, VI넷을 접목시킴으로써 비디오 내 지워진 물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비디오 내에 오브젝트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합성한다면 기존의 오브젝트와 겹치기에 자유로운 합성의 제약이 있는 반면에 샵마스크와 VI넷을 활용해 비디오에서 오브젝트를 지운 다음 새로운 오브젝트를 합성한다면 기존의 오브젝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더욱 자유로운 태스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AA넷을 계획했습니다. 해당 모델의 인퍼런스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크게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이미지로부터 레전과 모션을 추정하는 레전 앤 모션 에스티메이션 과정과 추정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과정으로 나뉩니다. 위 그림의 좌측은 해당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 중 일부이고 우측 그림은 2015년에 발표된 네트워크인 유넷입니다. 레전 프레딕터는 빨간색 박스로 표현된 유넷의 전체 구조를 약간 변형해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레전 프레딕터는 소스 이미지와 드라이빙 비디오 내 오브젝트의 파트들에 대한 히트맵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미지 내 배경은 이미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파란색 박스로 표현된 비지 모션 프레딕터는 유넷의 구조 중 인코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어파인 백그라운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예측합니다. 즉,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함수를 학습합니다. 그 후 PCA 기반 방법으로 모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한 다음
레전 프레딕터와 동일한 유닛 구조를 채택한 픽셀와이즈 플로우 프레딕터를 이용하여 픽셀와이즈 플로우와 컨피던스 맵을 구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스 이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채워주게 되는데, 이로써 소스 이미지의 객체를 사용해 드라이빙 비디오 내 객체의 동작과 유사한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학습은 두 개의 로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로스는 생성 이미지의 성능을 위한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라벨의 역할을 하는 드라이빙 프레임과 예측값의 역할을 하는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이미지의 높은 차원을 VG19 네트워크 레이어의 차원으로 다운샘플링하여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로스는 모델의 구조 내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파인 트랜스포메이션 함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이퀴베리언스 로스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이퀴베리언스 로스를 더해 최종적인 로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선행 모델인 샵마스크 및 VN과 학습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데이비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데이비스 데이터셋의 배경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여 해당 모델의 백그라운드 프레딕터로도 물체와 배경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용하여 배경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데이비스의 한 동영상 내에도 자동차, 동물, 사람, 사물 등 오브젝트의 특성 및 구조가 확연히 다른 여러 개의 객체가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람 객체만을 골라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비스 데이터셋과는 다르게 해당 모델은 객체에 관한 정사각형 비디오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매 프레임마다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연결해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열의 데이비스 데이터셋은 하나의 비디오 내에 1명부터 7명까지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그림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배낭, 자동차, 보드, 강아지 등 사람 외의 객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는 라벨, 즉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고유 픽셀 값을 활용하여 세 번째 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개별 객체들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분리해줍니다. 그 후 각 마스크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중심 위치를 토대로 배경이 삭제된 사람이 한 명만 존재하는 비디오들을 얻어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것으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3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타이치는 태극권 동영상, 틱톡은 틱톡 동영상, 커프는 좌우로 걷는 모션을 포함하는 동영상들입니다. 틱톡은 데이비스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용해 배경을 삭제한 동영상을 사용했으며, 타이치 데이터셋과 커프 데이터셋은 배경이 단조로워 네트워크 내 백그라운드 프레딕터를 이용하면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를 잘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균 80프레임 길이의 비디오 342개를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비디오 내 객체 합성을 위해서 샵마스크, VINet, AANet을 활용한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좌측에서 인풋 비디오를 샵마스크에 투입해 비디오와 오브젝트 마스크를 받습니다. VINet은 이 비디오와 오브젝트 마스크를 받아 객체가 지워진 비디오를 반환합니다. 그 후 우측에서 소스 이미지를 샵마스크에 투입해 소스 이미지와 오브젝트 마스크를 받습니다. 이 둘을 이용해 배경이 지워진 소스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좌측에서 생성한 인풋 비디오의 비디오와 마스크를 이용해 배경이 지워진 오브젝트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이 소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비디오를 학습시켜 놓은 AANet을 통과시킴으로써 움직이는 소스 이미지, 즉 애니메이티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생성한 애니메이티드 오브젝트를 지워낸 비디오와 적절히 합성하여 새로운 소스 오브젝트로 대체된 비디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를 외부로 구현하였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구현한 코드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해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후 지우고 싶은 객체를 바운딩 박스로 선택하면 우선 아래와 같이 바운딩 박스의 좌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런을 누르면 1분이 좀 안되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기다리는 시간은 편집하였습니다. 또 AANet을 이용한 비디오 내 객체 합성은 아래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용해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후 지우고 싶은 객체를 바운딩 박스로 선택한 다음 비디오에 넣고 싶은 객체 이미지를 불러와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샵 마스크를 따주기 위하여 바운딩 박스로 선택해주면 1분이 좀 안되는 시간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는 그 외에 이미 저희가 이전에 시도해본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을 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과 같이 저희 멤버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또다시 위로 올라가면 저희의 노션과 깃허브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 혹은 조사 기록이나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션을 사용하였고 깃허브를 이용하여 코드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깃허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 환경 설정 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아래에 내려가서 보이는 커맨드를 입력하면 저희의 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저희 멤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로는 상용화되고 있는 사진 속 물체 지우기 서비스를 영상으로 확장함으로써 활용성을 증대시켰다는 점, 첫 프레임에 대한 바운딩 박스만으로 객체를 제거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도 함께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는 점 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의 프로젝트는 향후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이용하여 다중객체 제거를 할 수 있는 모델로 변형을 하거나 모델의 성능 개선과 모델 경량화 등을 통해 더욱 새롭고 좋은 성능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저희 팀원분들의 역할 및 한 줄 소감을 나타내는 페이지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